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 34분입니다. 미국과 유럽 증시가 며칠간의 연속적인 하락을 멈추고 어젯밤에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기존의 주식 시장은 아직까지 하락 추세로 전환된 게 아니었거든요. 원래 상승 추세 중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선을 아직 미국 증시는 특히 제대로 깨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루라도 저렇게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강했기 때문에 어젯밤에 저렇게 조금 오르는 거는 앞으로 뭐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무겁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락 중인 친구가, 하락 추세이고 약한 친구가 하루 오르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지만 원래 강했던 친구가 하루 오르는 거는 분명히 그 의미가 다를 겁니다. 특히 미국 증시, 나스닥, 대장이 나스닥인데, 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젯밤에 상승을 하면서 좀 많이 올라가면서 쌍고점이 아니고 이제 또 새로운 시세의 시작, 어떤 새로운 랠리의 시작을 어떤 그런 기대감을 굉장히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가격대까지 왔습니다. 물론 아직 나스닥도 박스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좀 잘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 그렇게 상승을 하면서 며칠간의 연속적인 하락을 일단 끊어냈다라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석은, 근데 전반적으로 일단 주식시장은 강하기 때문에 조금 좀 좋게 하는 게 맞긴 맞을 거다. 근데 그 와중에 약한 친구들은 또 해석이 또 조금 좀 달라져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아무리 약한 친구들이라 한들 대장이 만약 계속해서 멱살 잡고 올라간다면은 약한 친구들도 결국 올라올 수밖에 없긴 할 겁니다. 그런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그죠? 이 뭐 한국 증시를 볼 때도 미국 증시 눈치를 좀 봐야 되고, 하여튼 뭐 그런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지만 아직까지 어떤 결론이 명확하게 나진 않았습니다. 주식시장을 주식시장 말고 이제 채권 시장이나 뭐 환율 시장은 이미 어떤 반응을 맹렬하게 보이고 있긴 한데요. 주식시장은 아직까지 그 환율과 달러의 반응에 직접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 그래도 아침에 이제 영상 녹화해놓고 낮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죠? 주식시장은 뭐 하는 데죠? 주식시장은 주식을 거래하는 데입니다. 회사의 실적이나 어떤 회사의 이슈들에 밀접하게 사실 이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이지, 엄밀히 따지면은 금리와 달러는 이제 부가적인 요소란 말입니다. 그죠? 금리와 달러 이런 매크로적인 영향도 물론 주식시장이 받지만 이것보다는 직접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데가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개별 기업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아무래도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 실적 발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이 매크로 어떤 다른 어떤 채권 시장과 뭐 환율 시장의 이런 연관성을 조금 지금 끊어낼 수 있는 그런 때이기도 해요. 그래서 가만 영상 녹화해놓고 보니까 뭐 약간 이해가 뭐 되긴 되더라고요. 한편으로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금리와 채권이 이제 금리와 달러가 이제서야 상승 추세로 전환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얘가 이제 본격적으로 막 올라와야 주식시장에서도 얘네를 주목할 만한 명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금리와 달러가 오르고 있긴 한데 매우 조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우 조용히. 아유, 그래, 뭐 저 정도 금리 레벨 때는 괜찮지, 저 정도 달러 레벨 때는 아직까지 저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야, 뭐 지금 시장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하면은 5%였던 것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4.1 이 정도까지 내려왔죠. 아직까지 이 정도면 뭐 주식시장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값이긴 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뭐 언젠가 영향을 받긴 받겠죠. 언제? 뭐 예를 들면 뭐 금리가 뭐 4.5 이상으로 막 올라간다든가, 구체적으로 언제 뭐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금리나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후퇴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금리가 좀 더 많이 오르게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느 레벨에서 이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 받긴 받겠죠. 계속해서 올라오면요. 근데 일단 지금 느끼는 바로는 일단 당장은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젯밤 혹은 뭐 지난 일주일 계속 금리는 올랐고 달러도 올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식시장이 반응이 없는 걸 보니까, 그냥 이제 금리 기업의 실적만 신경 쓰면서 막 올라가는 걸 보니까, 당장 이 정도 레벨은 주식시장이 괜찮다라고 여기는구나. 아직까지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된다고 하긴 하는데 금리나 기대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는 금리와 달러 얘네지, 주식시장이 아직 직접적으로 아직 뭐 그런 영향을 받을 때는 아닌가 보다, 그런 생각이 조금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그래도 주식시장 하방을 뭐 하방 전환할 수 있다, 주식시장 하방 투자의 어떤 그런 하나의 또 근거가 되긴 됩니다. 뭐 이런 근거가 살아 있고, 또 그리고 주식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이제 도장 딱 찍히고 어떤 선언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나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은 올라간다 선언해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나스닥이 어딘가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 다른 나라 주식시장도 아직까지는 뭐 그냥 이제 중요한 데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비벼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주식시장이 비벼볼 날은 이제 그렇게 멀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부터. 이번에 하방 베팅 하는 게 어떤 추세적인 하방 베팅은 이제 저는 어떤 뭐 추세적인 하락을 기대하고 하방 투자를 하고 있는데, 추세적인 하방 투자의 마지막 기회라고 이번이 마지막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의견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맞아요. 이번이 마지막 맞아. 미국 증시 기준으로 이제 마지막이냐 마냐를 일단 판단을 하고 있고, 미국 증시가 이제 거의 그 이제 끝에까지 다 오긴 온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포기할 때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왜냐면 안 넘어갔으니까 포기하면은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밤은 당장 이제 그 지금 저항을 테스트하는 그런 때가 되긴 됐네요. 그죠? 하여튼 그래서 오늘 밤에 중요한 날이 되겠다라고 일단 생각이 되고, 기술적으로. 하여튼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 마지막이라는 이 표현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가 이야기한 쌍고점이 나스닥 뭐 17,000 뭐 예를 들어서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스닥 일봉인데요. 나스닥 여기 뭐 17,000 중요한 저항이 어디겠어요? 12월 28일 날 목요일 날에 나왔던 이날 음봉의 시가 뭐 이런 자리, 혹은 뭐 아니면 27일 날 수요일 날 나왔던 양봉의 종가, 이런 자리가 좀 중요할 겁니다. 이 자리가 대략적인 기준이 이제 한 11,100에서 한 11,150 대략적으로 그 정도 좁은 박스권, 그 정도 범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 정도 범위로 이 정도 범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싸움이 이제 쌍고점이냐 마냐를 이제 결정하는 그런 싸움 아니에요. 물론 지금 고점이 높아졌죠. 고점이 높아지고 지금 막 오르고 있으니까, 야, 네가 이야기한 쌍고점은 이제 끝났다 라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제 생각엔 좀 적합하지 좀 않은 것 같고, 고점은 뭐 조금은 높아질 수도 있죠. 고점은 뭐 아시다시피 이 주식시장의 슈팅 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이 자리를 넘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 자리를 넘느냐 넘지 못하냐에 대한,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이제 판단이 다 나면은 그럼 이제 그만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얘가 완전히 이 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그럼 이제 그만두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 하루 이틀 정도 올라가서 이 위에 안착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뭐 다시 되돌려서 다시 17,000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또 해야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건 이 자리를 돌파한 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그죠? 어떤 라인으로 우리가 돌파한 척 했는지 붕괴했는지를 제가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런 건 검증이 필요하다고요. 검증을 하는데 보통 2거래일 혹은 3거래일 정도 소요가 되죠.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고점이 좀 높아졌으니까, 야, 네가 이야기한 쌍고점은 끝났다. 야, 이거 봐라. 이게 고점이 높아지는데 무슨 쌍고점이냐? 그렇게 보실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마지막 기회다 그런 거는 이 자리에 대한 이 자리 싸움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그 결론 나는 게 이제 그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이제 나스닥은 룰루랄라 하고 끝이 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아무튼 지금은 오후 3시 43분이고 미국 증시 개장은 밤 11시 반이고 아직까지 한참 남았고, 미국 증시 마감은 내일 아침 새벽 6시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보고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실 하방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거는 오늘 밤에 바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17,000 밑으로 종가가 형성이 되면은 그럼 이제 괜찮아요. 그럼 이제 또 계속해서 또 하방 들고 가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 저는 하방 투자는 위험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17,000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17,000 붕괴가 아니고 17,000을 오늘 밤에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하락하더라도 지지하는 모습이 나오거나 그러면은 조금 좀 위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방 투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스닥 보시면요, 지금 나스닥 보시면 어제 장대 양봉 나오면서 거래량도 제법 많이 나왔어요. 어제 지금 보시면 지난 10월 말부터 해서 이제 한 10월, 11월, 12월, 지금 1월, 지금 거의 한 3개월째 중에 최고 거래량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죠? 거래량도 제일 많이 나왔어요. 중요한 저항 앞두고 장대 양봉에 이렇게 거래량 많이 나온다는 거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돌파 안착을 의미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제법 좀 신뢰도도 좀 있어 보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확인을 해보긴 해봐야 되는데, 일단 근데 이제
일단 돌파 한착 할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 하여튼 뭐 길고 짧은 건 대보자 뭐 이런 이야기 뭐 드리고 있는 거고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맨날 드리던 이야기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오늘 밤 나스닥은 결정적으로 그 중요한 그 자리 저항을 이제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하여튼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무슨 쌍고점을 만드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높게 올라오냐, 전고점까지 올라오냐, 뭐 그러실 수도 있긴 있겠지만, 사실 나스닥은 예전에도 사실 그런 적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6,400에서 하방 진입을 했었던 이 자리, 그 2021년 12월 말 연말에 그때 보시면 그때도 사실 그랬죠. 하여튼 나스닥은 굉장히 질기다. 질긴 거 끝까지, 굉장히 좀 질긴 지수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좀 질기게 끝까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긴장하지도 말고 그냥 뭐 우려할 것도 없고 그냥 차분하게 지켜보시면서 넘었냐 안 넘었냐 뭐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제 느긋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나 아직 현금 갖고 있다, 그러시는 분들은 오히려 뭐 들이대 볼 수 있죠, 그죠? 뭐 만천, 아니 저기 17,000 못 넘는다, 17,000 못 넘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반등식 매도 전략 아직까지는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나스닥이 요 위에 있는 이런 자리들을 완전히 돌파한 척했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방 진입 여전히 현금 있으시면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 일단 청산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말씀드렸다시피 17,000 다시 붕괴되지 않으면 뭐 일단 청산을 하는 게, 위험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일단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 말씀을 드렸고요. S&P나 러셀 지수는 아직까지 근데 좀 하방이 좀 여유가 있긴 있죠. S&P나 러셀은 조금 약하기 때문에 하방이 조금 여유가 있는데, 어쨌든 S&P도 보시다시피 어제 거래량이 좀 많이 좀 늘어나면서 좀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좀 조심해야 될, 좀 어떤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더 이상 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아시다시피 뭐 감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뭐 하락이 빠질 것 같으니까 빠진 적이 있냐고요, 그죠? 항상 올라갈 것 같았다가 빠지지, 빠질 것 같았다가 올라가고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 여러 가지 여러분들 감정은 좀 넣어 놓으시고 그냥 보다가 넘어갔구나 그럼 넘어간 거고, 못 넘어가면 못 넘어가는 거고, 그죠?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발발발 떨 거 없고, 어쩔 수 없이 몸 젖는 거는 약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수영하면 몸을 젖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식시장에 들어왔으면은 약간의 손실은 어쩔 수 없이 좀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지금 정도 자리는 지금 정도 자리는 위험을 충분히 감수해 볼 만하죠, 그죠? 마지막 기회니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 말씀드렸어요. 하여튼 금리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보시다시피 채권 선물인데 줄줄줄줄 잘 떨어지고 있죠. 볼린저 밴드가 지금 안 켜져 있는데, 하여튼 볼린저 밴드하고 5일선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잘 타면서 잘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는 잘 올라가고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이런 점들이 지금 당장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금 더 얘가 이제 레벨적 부담이 좀 높아지면은 주식시장에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 쭉 체크해 봤습니다. 뭐 딱히 미국 증시 오늘 드릴 이야기 없고 입 다물고 지켜보자. 밤 12시인가쯤 될 거예요, 아마. 한국 시간으로. 그때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되니까 그것 때문에 조금 들썩들썩 할 수 있다.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런 비교적 결정적인 자리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 막 오버슈팅, 언더슈팅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속임수가 좀 나올 수 있으니, 장중에 뭐 하여튼 중요한 자리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속임수가 나올 수도 있으니 조금 좀 마음의 준비 뭐 이런 거 좀 잘 하시면서, 하여튼 뭐 마지막으로 대담하게 들이대 볼 때가 아닌가. 만약에 내가 하방 진입하고 싶으면 나스닥, S&P 뭐 오늘 밤 같은 경우는 조금 좀 과감하게 해볼 자리가 아닌가. 뭐 아니면 도니까, 어차피 손절 짧게 잡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니까 정말 뭐 아니면 도인 그런 자리까지 오긴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안 왔으면 좋았지만 이제 왔으니까 하여튼 현금 들고 계신 분들께는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죠.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다 봤고요. 그래서 한국 증시하고 이제 오늘 아시아 증시 좀 살펴보면 되겠네요. 하여튼 중국 증시는 늘 좀 약간, 중국 증시는 늘 어떤 청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이네요. 중국 증시는 오늘 하락 마감. 원래 약했던 친구인데 이렇게 하락 마감을 한다라는 건 일단 별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중국 증시 뭐 보시다시피 이런 모습, 좀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하고 있어요. 어제 어떤 매수세를 조금 좀 보여주긴 보여줬지만 거래량도 좀 많이 나오고 조금 좀 의미 있어 보이는 매수세일 수도 있으나 아직까지는 좀 약합니다. 역시 미국 증시 눈치 보겠다는 거겠죠, 그죠?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아직 바닥이라고 확정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단기 바닥 나왔다, 혹은 중장기적인 바닥 나왔다,
아직 모르는 거예요. 물론 중장기적인 바닥일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긴 한데요. 엔간한 일,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중장기적인 바닥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여기서 잘못되면은, 여기 잘못되면 이제 이거 와장창 폭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엄청 커져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아직 그 바닥이 아직 그 바닥이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뭐 다 말씀드린 것 같고 가볍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중요한 건 결국 대장의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냐. 대장이 뭐 저런 자리에 있으니까 하여튼 계속해서 입 다물고 그냥 뭐 조용히 뭐 예, 그냥 뭐 어떤 뭐 뚜렷한 뭐 이야기는 뭐 솔직히 뭐 지금 잘 못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 일단 더 올라가려고 하는 그림이긴 한데요. 올라가려는 그림이긴 한데 분명히 예, 상승도 하고 올라가려는 그림이긴 한데 미국 증시가 쌍고점이 나오거나 미국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약간의 눈치 보는 모습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매수세가 있는 거 맞긴 맞는데 위쪽의 저항을 아직 공격적으로 넘어가고 싶은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요 정도. 글쎄요, 뭐 이 정도쯤에서 이제 슬슬 89년에 나왔던 그때 그 버블 증시의 어떤 그런 매물대의 영향을 받는 건지 일단은 얘도 사실 그래요. 잘 올라가고 있는 게 매수세가 강한 건 맞는데 여차 잘못하면 이제 얘도 꺾어버릴 그런 음봉을 일단 만들어 놨다. 어찌 될지 지금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분명히 위로 올라가는 힘은 강합니다. 그죠? 이 정도 가볍게 보겠습니다. 일본은 오늘 저기 물가 지표가 발표됐는데 대부분 예상치에 그냥 부합을 했더라고요. 뭐 그런 거의 영향인가? 뭐 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엔화 약세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이게 뭐 아시다시피 그죠? 미국 금리와 상당히 밀접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정도 올라왔으면 사실 그죠? 앞으로 금리도 좀 많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간다면 증시에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는 합니다. 하여튼 근데 잘 올라가고 있어요. 아직까진 이게 그죠? 아직까진 이게 뭐 잘 올라가고 있기는 한데 여기서 이제 세상이 정말 잘 풀릴 수도 있는 거죠. 예, 잘 풀릴 수도 있고 여기서 어떤 뭐 다중고점형 만들면서 적당히 좀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뭐 큰 방향성 이런 게 지금 좀 알 수 없는 뭐 그런 구간입니다. 지금 뭐든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떨어져도 많이 떨어질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이라서 계속해서 저는 좀 입 좀 다물고 있겠습니다. 아직 뭐 잘 모르겠습니다. 좀 더 봐야 알 것 같고 다만 지금 했던 베팅을 철회할 필요는 없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조금 더 개길 수는 있는 자리. 예. 물론 위험 관리 필요한데 조금은 뭐 개길 수 있는 그런 자리다 싶습니다.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위안화는 조금 강세가 나왔네요.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 정도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이거 상승 중 눌립니다. 요렇게 아직까지는 눌림 위쪽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대충 다 봤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죠? 어제 조금 올라왔죠. 하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 얘도 이제 그죠? 얘도 뭐 미국 증시 뭐 그런 거에 대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다시 하락도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여튼 굉장히 혼조합니다. 예, 다들 뭐 어느 쪽으로 약간의 방향성은 보여주지만 이제 명확한 방향성은 좀 잘 안 보여주는 약간 몸살이는 뭐 다들 약간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뭐 대충 다 봤죠. 예. 금리는 이제 근데 잘 올라가고 있다. 금리가 지금 이 정도 레벨은 문제가 없을 수 있으나 여기서 레벨업이 조금 더 되면은 이제 그러면 주식시장에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그죠? 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10년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4.25까지는 일단 상승 목표치가 열려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저항이거든요. 이쪽엔 저항이 없거든요. 4.25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4.25가 어떤 저항이다. 이 정도. 30년물 기준으로 보면 약간 다릅니다. 30년물은 일단 뭐 여기 이런 자리들 일단 30년물은 사실 어떤 좀 무거운 저항이라고 하려면 4.53 이 정도 자리가 여기 이 정도 자리가 좀 중요한 저항입니다. 4.53, 4.54 정도가 좀 무거운 저항이고 물론 위쪽에도 저항이 있긴 있어요. 저항이 조금씩 있는데 이런 저항들이 막 그렇게 무거운 저항은 아니고 조금 무거운 저항은 4.53, 4.54 이 정도까지 열려 있다. 30년물 기준으로. 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일단 차트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여기가 좀 저항이다. 여기까지는 목표치가 일단 열려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금리 상승에 베팅한 저는 수익을 누적시키고 있다. 지금 이렇게 오르는 거 특히 30년물은 문제가 없죠. 이 외바닥 만들어 놓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바닥을 확인했으니 쌍바닥인데 하여튼 뭐 아니면 이런 식으로 상승했자 조정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기간 조정으로 끝났단 말이죠. 이번에 제법 많이 오를 수 있는 게 지금 금리가 제법 많이 오르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만큼 강한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이건 30년이고 10년 금리는 조금 다르죠. 10년 금리는 지난번에 여기서 한번
주춤하면서 기간 조정해서 가격 조정을 살짝 주면서 갔기 때문에 30년물보다는 상승이 조금 약할 수 있겠죠. 조금 뭐 더 올라갈 여유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조금 약할 수 있다, 이 정도 볼 수가 있겠고요. 금리나 기대감을 가장 이제 한 몸에 받고 있는 2년물 금리는 모양이 좀 많이 다르죠. 얘는 아직 상승 추세라고 하기까지는 뭐하고, 여기가 돌파 한착 돼야 될 겁니다. 이 자리가 지금 여기가 4.39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4.39를 돌파 한착하면은 이제 그럼 조금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4.39 돌파 한착하면은 목표치가 한 4.7까지는 또 열리게 됩니다. 2년물 기준으로 해서. 글쎄요, 어쩌면 2년물이 여기를 돌파 한착하지 않아서, 2년물은 아직 상승 추세는 아니거든요. 이제 여기가 바닥일 수 있다라고 어떤 단기 바닥은 확인했는데, 이 4.39를 돌파 한착을 그래야 이제 얘가 레벨업이 된 거고, 얘가 새로운 레벨로 들어선 거고, 그래야 뭐 상승 추세다 어쩌다 저쩌다를 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얘가 아직 여기를 안 넘어서 주식시장이 조용히 입 다물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얘가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거든요. 아직까지는 중요한 데 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 자리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얘도 좀 이 자리를 넘어서면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금리나 기대감이 확 후퇴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전반적으로 하여튼 금리의 상승이나 뭐 달러의 상승을 주식시장이 일단 무시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다, 뭐 그럴 만한 때인 것 같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달러 인덱스는 여기가 저항이죠. 한 104.1 이 정도가 지금 저항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위쪽까지는 좀 저항이 저항이 좀 약하고 104 정도가 좀 무거운 저항이 되겠습니다. 104 정도까지는 일단 목표치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계속해서 일단 양봉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강합니다. 요렇게 해서 기간 조정 보이고 올라가고 있고, 기간 조정 보이고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특히 달러가 그래요. 달러의 움직임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움직임을 좀 보셨다시피 달러는 한번 방향성을 잡으면 정말 무시무시하게 좀 많이 가긴 하거든요. 상승할 때도 보이시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상승할 때도 그렇고, 하락할 때도 그렇고, 한번 추세가 좀 정해지는 과정에서 좀 굉장히 더럽게 움직여서 그렇긴 한데, 한번 이거다 싶으면은 그쪽으로 좀 멀리 길게 갑니다. 지금 일단 달러는 방향을 정하긴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게 좀 한동안 좀 오래 지속될 수 있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달러가 이렇게 올라오면 원자재들은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 금값은 좀 악영향을 받을 수 있겠구나. 금을 매수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금 매수를 조금 늦춰야 되겠구나. 금 매수하는 시점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달러가 아무래도 일단 좀 전반적으로 강하게 치고 올라오니까 아무래도 금 매수를 당장 할 필요는 조금 좀 미룰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런 식으로 봐가시면서 조금 좀 유연하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인 이야기. 금이 올라가면 보통 달러가 떨어지니까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 봤습니다. 그래서 쭉 말씀드렸고, 한국 증시 오늘 반도체 좋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게 올라가면서 코스피가 좀 좋긴 했는데요. 조금 좀 좋긴 했는데, 아직까지 이걸 하락 추세를 완전히 다 극복했다, 좀 그런 이야기 하기 좀 뭐하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나는 아래쪽으로 갈 것에, 내가 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건 아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반등시 매도 전략 아직 충분히 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조금 올라와서 이 정도 올라왔으면 반등시 매도 전략이 슬슬 생각할 만한 가격대죠. 물론 지금 당장 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일단 반등은 계속 되고 있는 거고, 어디서 일단 꺾이느냐, 어디서 이 반등이 주춤거리느냐, 어딘가 저항은 봐야 이제 또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 거지. 근데 어쨌든 반등시 매도 전략에 대한 어떤 그런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제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는데 당장은 아닌 것 같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니까 일단 오늘 거래량도 많이 나오고, 진짜 올라갈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조금 일단 좀 기다려 봤다가 음봉이 나오거나 조그마한 음봉 나오거나 그러면 반등시 매도 전략 할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코스피가 돈을 싹 다 빨아가면서 코스닥은 분위기가 좀 씁쓸했다. 에코프로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가 중요한 자리 붕괴시키고 굉장히 좀 약한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가 돈을 싹 빨아가니까 2차전지 쪽에서는 에코프로 친구들은 돈이 쪽 빨려 버렸네요. 돈이 쪽 빨리면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부진했다. 사실 그 코스닥도 오늘 보니까 여기 이런 것만 보셔도 사실 대충 보이시죠, 그죠? 상승 종목 수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 코스닥이 저기 대형주만 약했더라고요. 이거 좀 잠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코스닥 150만 하락했어요. 에코프로 친구들 때문에. 에코프로가 급락하면서 코스닥 150만 마이너스 0.6%. 오늘 중소형주 랠리 막 신났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 코스닥 상승 종목 1019 종목, 1019 종목입니다. 아직 그러니까 분위기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굉장히 좋았던 겁니다. 다만 이제 2차전지나 아니면 에코프로가 이제 급락을 하면서 대형주가 안 좋았던 거지, 코스닥 시장 자체는 뭐 그다지 나쁘진 않았다 싶습니다. 어쨌든 근데 코스닥 150은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여줬죠. 이런 거는 분명히 안 좋은 모습입니다. 이런 건 분명히 하락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죠.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바닥 나왔다라고 말씀드린 적 없죠.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사실 뭐 의미 있는 반등 그런 것도 사실 좀 잘 안 나왔기 때문에 반등시 매도 전략 뭐 사실 뭐 그런 거 이야기하기는 오늘 제 생각엔 조금 좀 애매했던 것 같고, 차라리 뭐 훅 올라오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할 만한 어떤 그런 가격적 메리트가 좀 있지 않겠나 싶었는데, 하여튼 뭐 특별히 오늘 할 건 없었던 뭐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코스닥은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생각보다 약하구나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난 17일 날 급락했던 거 3거래일 동안 한 2, 3거래일 동안 어떤 기간 조정, 어떤 조정을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급락에 대한 피로감 조금 풀었고 또 빠질 수 있어요. 또 다시 급락할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직 지지력은 보이지 않죠. 뭐 누가 봐도 그렇죠.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이제 오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덕분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뭐 조금 좀 아직까지는 좀 의심스러운, 아직까지는 뭐라 좀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은, 물론 아직까지 하락이 우세합니다. 지가 올라봐야 일단 아직까지 좀 힘이 약한 뭐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는 일단 어쨌든 하락이 좀 우세한, 아직까지 단기 하락을 극복해내진 못했습니다. 반등시 매도 전략 그런 이야기를 지금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삼성전자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반등시 매도 전략 할 거면 최소한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위에까지 올라오면 반등시 매도 전략 하는 게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다? 불가능한 건 아닌데, 여기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한다는 분들은 이제 상당히 당장 이제 시장이 급락하고 폭락하고 굉장히 많이 빠질 거야 라고 좀 급하게 약간 좀 추격의 의미가 좀 들어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기서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그런 이야기는 좀 일단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뭐 지금은 좀 애매한 그런 구간이라 생각되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제 그 전일 혹은 뭐 17일 급락했을 때 기존 하방 포지션 보유자분들은 기존 포지션 조금 비중 축소, 하방 비중 축소하는 게 정석적인 전략이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딱히 뭐 지금은 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거래량도 조금씩 뭐 줄어들고 있고, 사실 오늘 진짜 힘이 있었다면 뭐 거래량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장대 양봉이 조금 더 몸통이 좀 길어졌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일단 매도세는 아직도 좀 강한 것 같긴 합니다. 강한 것 같아 보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매도세가 좀 더 세요. 아직까지는 이 단기 하락을 극복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빠지면 또 굉장히 또 무섭게 빠질 수도 있긴 합니다. 여전히 어떤 지난번 17일 폭락에 대한 영향은 아직까지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또 빠질 수 있어요. 코스닥이 위험하다라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피도 뭐 조금 올라와서 여유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난번 이제 이렇게 풋옵션이 한번 난리법석을 떨었던 이 영향이 아직 완전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 만약 하락하게 된다면은 와장창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변동성이 큰 구간, 하루에 지금 4포인트씩만 움직이고 있죠. 떨어질 때도 또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아직까지 안심할 때는 아니다. 코스피는 물론 코스피도 단기 바닥이라고 이야기할 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죠? 아직까지 바닥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바닥 확인은 아직 안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콜옵션이 찔끔 살아나고 있는데, 이 정도로는 아직 콜옵션에 뭐 의미 있는 매수세, 뭐 아직 뭐 바닥을 확인했다 그런 이야기 콜옵션에서도 못 하겠고, 풋은 그냥 건전한 조정이죠. 풋은 그냥 건전한 조정.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삐끗 잘못하면은 풋옵션이 초 대박이 나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근데 뭐 미국 증시가 워낙 강하니 뭐 그런 건 일단 당장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하여튼 그 지난번에 코스피 우리 봐서 알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공매도 금지한다고 11월 6일 날 선물이 하루에 15.7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죠. 이렇게 단기 급등하고 나니까 한 일주일, 2주일 가까이를 옆으로 벨벨벨 기었어요. 일주일, 2주일이 뭐야?
거의 뭐 한 달을 겼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옆으로 여기서 박스권에서 한 달을 겼다가 올라갔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만한 폭락이 나온 거거든요. 1월 17일 날 단기 급락에 대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 이틀만으로 풀리지 않아요. 여기서 보셨다시피 여기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굉장히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솔직히 지금은 뭐라 이야기를 잘 못 드릴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죠, 그죠? 예. 수익이 있으시면 누적을 시키시고 손해는 깔고 앉으시면 안 되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원칙을 갖고 일단은 차분하게 그냥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장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은 조금 좀 부담스러운 자리,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환율은 뭐 잘 올라가고 있고 특별히 이상한 거 없고요. 1340원이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저항 소화하고 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다. 눌림시 매수 관점 유효한데, 예, 하여튼 그래서 뭐 잘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다. 조정하고 있다. 더 올라가기 위해 조정 중이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다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밤에 중요한 날이라 조금 좀 지켜보긴 지켜볼 건데 뭐, 예, 그죠? 예,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제 맘대로 뭐 잘 될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할 건 다 했으니까 뭐 지켜보다가 뭐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잘 풀리든지 둘 중 하나 되겠죠, 그죠?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뭐 걱정한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한 주간 수고들 많으셨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